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겨울 철새였지만 텃새가 된 민물 가마우지. 먹성이 좋아 양식업과 내수면 어업에 피해를 끼치고 집단 서식지에는 백화 현상까지 나타나 골칫덩이로 전락했는데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의 한 송어 양식장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만 치어 수만 마리가 민물 가마우지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성어로 키워 판매했다면 억 단위 수익을 올렸을 양입니다. 나가서 물속에 잠수해서 수영하면서 먹어요. 그걸 만약에 저희가 키웠으면 억 단위로 이제 파는 거였는데. 철조망을 치고 가마우지가 앉아 쉴 만한 나무의 가지를 쳐보기도 했지만 완전히 쫓기는 어려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하얀 배설물에 뒤덮여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가지 위에 까맣게 앉아있는 건 모두 민물 가마우지들입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고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획은 지자체장이 피해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유탄이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향해 총을 쏘지 않는 등 포획 준수사항과 안전수칙도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한 마리당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민가가 또 많고 이래가지고 이 방향도 제한적이고 가마우지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획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을 바탕으로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지금 철새에서 텃새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생태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특정 어느 정도 개체수 유지하게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물 가마우지 포획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공존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FC가 오늘 춘천 홈에서 펼쳐진 FC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개막 이후 리그 4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리그 첫 승 신고에는 실패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만원 관중을 기록했고 춘천에서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B까지 관람하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춘천 송암 경기장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강원FC와 FC서울의 춘천 홈경기 모든 좌석이 매진돼 공식 관중 1,144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춘천과 강릉을 통틀어 사상 첫 만원 관중을 기록하면서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축구를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좀 아쉽네요. 이게 인터넷상으로 예매가 다 끝났을 줄 몰랐어요. 가서 TV로 볼 걸 괜히 온 것 같아요. 육군 2군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B도 전우들과 경기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에도 강원은 첫 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강원은 전반에만 9개의 슈팅을 퍼부었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후반에도 공격적인 전술로 위협적인 장면을 계속 만들었지만 후반 27분 수비 실책으로 서울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다행히 후반 40분 가브리엘의 슈팅이 골키퍼의 손을 맞고 흐른 것을 이상원이 밀어넣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막판 양팀 선수 한 명씩이 퇴장당하는 등 치열하게 붙었지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리그 3호 골을 넣은 이상원은 득점 공동 3위로 올랐습니다. 운 좋게 또 저한테 찬스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팀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개의 슈팅을 하는 등 경기 주도권을 쥐고도 골을 넣지 못하는 결정력 부재는 강원FC의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역시 결정력에 있어서 저희들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확실한 부분인 것 같은데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진한 골 결정력으로 4라운드까지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한 강원FC는 다가오는 수요일 저녁 춘천 홈에서 대구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여성위원회 등이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혜란 후보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담당 변호사였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원 여성연대도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국회의원 후보는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혜란 후보 측은 허영 후보가 토론회 당시 언급했던 사건 3개 가운데 2건은 변호하지 않았고 나머지 하나는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 사유만 주장했다며 무분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 출발을 제22대 총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구에 여야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 선대위는 어제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제기한 마차진 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무단 침입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시켰는데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공개 질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속초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양수 후보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 측이 정당한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고발건을 취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재차 마차진 사격장의 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갔는지와 논문을 표절했는지 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강원도의 유권자가 133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강원도 선거인 수를 133만 1,9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인구의 87.4%로 지난 2022년 실시한 제20대 대선 때보다 1,662명이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 664곳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 총선 출마 후보자에 대한 2차 여론조사 결과가 오는 4월 2일부터 이틀 동안 보도됩니다. MBC 강원 3사를 비롯해 도내 언론사 5곳이 K스탯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내일까지 진행되고 모레 오후 4시부터 MBC 강원 3사의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4월 2일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원주 갑,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4월 3일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과 원주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강원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85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55였고 강원도는 84.7로 경북과 전남,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나타나 그만큼 아파트의 구매 부담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 상환 비율 DTI 25.7%의 표준 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의 물량 범위를 나타냅니다. 지수가 85인 강원도의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8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이 늘어난 가운데 강원과 충청도 순으로 의대 들어가기가 쉬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고3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강원 지역의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 정원은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청은 2.01%로 2위, 제주는 1.64%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고2의 경우에도 강원은 3.23%로 1위, 충청은 1.77%로 2위, 제주 1.48% 순이었고 고1의 경우에는 강원과 충청이 1위와 2위, 대구, 경북이 3위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